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인문, 테크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는요, 보통은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과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때로는요, 사진이나 그림 한 장, 딱 그 하나의 장면, 이게 훨씬 많은 사실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같은 그림은요, 지금 뒤에 보시는 건데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표현하는 그림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상이라기보다는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주도 4.3 사건을 소재로 하는데요, 보통 4.3 사건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들은 그 경과나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반면에 이 소설은 시공간이나 생사의 구분 자체도 모호한 상태에서 마치 박제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4.3 사건의 감정적인 한 장면을 전달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4.3 사건이 당사자들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관조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그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입을 닫고 무심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등장인물은요, 화자 역할로 글을 쓰는 주인공 경아와 그의 친구인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는 인선 두 명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공은 인선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경아의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수천 그루의 통나무가 묘비처럼 서 있는 장면, 그런데 물이 차오르면서 그 무덤들이 모두 쓸려나가 버리는 듯한 그런 꿈이에요. 경아는 자신이 그 전에 학살에 대한 작품을 써서 그런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아가 한강 작가시거든요. 한강 작가의 오너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투영된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강 작가의 전작이 5월의 광주를 다른 소년이 온다 였거든요. 하지만 한강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닮으면은 있지만 꼭 자기 자신은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인선은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요. 자신은 계속 제주도에 머물면서 목공 작업을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인선과 경아는, 이쪽이 인선이었죠? 인선과 경아는 경아의 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것으로 영상을 찍자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죠. 하지만 경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프로젝트를 살짝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인선은요, 혼자서라도 그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 목공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당해서 서울로 오게 되고요, 경아에게 키우는 새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 집으로 급하게 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갑자기 제주도로 가게 된 경아의 앞에는요,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그야말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인선의 제주도 집에 도착하지만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전기도 나가서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외부와 단절된 듯한 이 외딴 집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인선이 갑자기 나타나요. 인선은 그리고 경아에게 가족사를 이야기해주며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 사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남아있는 가족의 끈질기고 집요한 고요한 투쟁의 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선의 어머니가 포기하는 순간 4.3의 상흔은 과거가 되고요, 어느새 희미해져가는 아픈 역사에 불과했겠지만 그녀는 그 과거와 작별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4.3의 아픔을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과거는 생생하게 그녀의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의 친구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도 약간의 궁금증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는 지점이 있거든요. 위급한 상황인 듯했던 병원에 있던 인선이요, 제주도 집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게 인선이 죽은 것인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생령, 그러니까 뭐 혼수 상태, 그렇죠? 혼수 상태에서 영만 빠져나온 유체 이탈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경아의 착각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가능성이 더 있는데요, 사실 경아가 집을 찾아오다가 눈밭에 굴러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경아가 죽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집의 장면은요, 매우 모호합니다. 단절된 공간에 도대체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두 친구와,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모습을 보이는 새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역사가 모두 정지된 듯한 바로 이곳에서 리플레이 되는 것이요,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7개월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에요. 국군과 경찰이 제주도를 장악하고요. 빨갱이라면서 제주도민들을 무차별로 죽였는데요. 그때 학살당한 인원이 25,000명에서 3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도민 인구가 22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서민구의 9분의 1 정도가 그 당시에 죽은 거죠. 시공간이 단절되다 못해 초월한 듯한 이곳에서 다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4.3 사건이고요. 4.3 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가지고 살아간 고통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 작별하지 않는다가 은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한 지점이죠. 작별은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고요. 당사자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작별이라는 완결을 가지지 않습니다. 4.3 사건의 기억을 작별하려고 하기에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경아와 인선이 처음에 친해진 계기가 나오는데요. 취재 여행을 가서 바위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늙은 거린을 박대하는 마을에서요. 한 여인만 밥을 줬는데 그 거린이 동트기 전에 산을 오르되 절대 마을을 돌아보아선 안 된다고 여인에게 귀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요. 여인을 반드시 돌아보게 만들게 되잖아요. 마을이 해일에 쓸리는 것을 보면서 여인은 결국 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선이 돌이 된 거지 죽었다고는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견해를 표출하죠. 경아 역시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둘은 그 여인이 돌로 된 허물을 벗고 새 삶을 찾으러 갔을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서로 존대를 했거든요. 좀 어색한 사이였는데 어느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놓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조금은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과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돌아보고 하나의 장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둘이 이 대화를 계기로 마음 터놓는 친구가 된다라는 것도 이에 대한 둘 사이의 공감과 유대가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계속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우리는 과거와 결국 작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좋은 작별을 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 거죠.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오늘은요 제주도 4.3 사건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4.3 사건이 낯선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검색하셔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